정성산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산 TV는 작년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라는 충격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성산 TV는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이 0원. 정성산 TV의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방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성산 감독이 추구하는 정신, 지성이면 감천, 정성산 TV 유튜브 수익 창출 완전히 정지된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시청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을 믿고 가겠다는 그 의지가 하늘을 감동시켰을까요? 정성산 감독은 이제 온누리 건설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온누리 건설의 시흥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 광고 모델이 되었으며, 제가 직접 온누리 건설의 시흥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 현장을 가보고 이건 정말 물건 중에 상물건이다. 또한 온누리 건설 회장님과 임직원들이 그동안 저와 같은 탈북민들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감동의 이야기들, 온누리 건설이 저에게 온누리 건설의 자산인 시흥 웨이브 파크리움 광고 모델을 맡기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산 감독님 같으면 우리 온누리 건설의 광고 모델로 훌륭하며, 정성산 감독님 같으면 온누리 건설의 시흥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 잘 분양할 수 있다라며 저에 대한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의 팬인 온누리 건설의 회장님과 임직원들이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성산 TV가 지금 충격적인 상황에서 강조해 드렸듯이 제가 신용대출, 차량 담보대출로 간신히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누리 건설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바로 한미일보 허겸 기자 단독 특종. 이재명 큰일 났다. 미국 백악관 CIA 작심했다입니다. 영상 내용을 쭉 들으시다 보면 정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한미 정상회담이 왜 필수일까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언급한 25% 관세 폭탄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회담이 단순히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관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혈맹인 한미 양국의 정상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단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은 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측에서 정한 시한 바로 8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회담 성사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이재명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에 불어닥칠지 모를 엄청난 풍파의 예고편 같아서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는 왜 이재명을 불편해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나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백악관은 이재명 당선 바로 다음날 미국은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당선 축하 논평을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렇게 뜬금없는 논평이 나온 건 트럼프의 인식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아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재명이 친중국 성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 오해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미국까지 알려지겠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간혹 자신들의 언행이 미국까지 자세히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고위 정치인들은 한국 주요 인사들의 미국, 중국 관련 언행을 보고받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주로 주한 미 대사관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죠. 이재명 도 대선 주자가 된 이후 미국, 중국 관련 주요 발언들이 미국에 보고되었을 겁니다. 트럼프도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정치인분들은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마치 지지층에게 인기 있는 발언처럼 해왔죠.
이재명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발언들을 모아보면 미군은 점령군 같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들릴 리 없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소위 친미파로 알려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곧 만나기로 사실상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특히 새로운 한국 대통령으로 친중파로 인식될 수 있는 이재명이 유력해진 상황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짐작으로는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1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마구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1차 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을 탄핵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어떤 미국 대통령이든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 직후 트럼프와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는 메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핵심 인사가 서울 관저에서 집거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와 만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미국 인사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트럼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메가 진영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은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당선 뒤에는 한국은 망했다, 공산주의자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격한 입장까지 표명했고요. 이 모든 움직임 뒤에 트럼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재명에 대해 상반된 인식이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첫째,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무부의 전통적인 시각이 있고요. 둘째, 친중파 한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정책은 일본 중심으로 가면 된다는 메가적 시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트럼프가 후자의 메가적 인식에 더 가까운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라질 우파 전 대통령을 구속한 좌파 룰라 대통령에게 관세로 보복한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신임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2주 안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2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미국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발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도 전에 회담 날짜에 합의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상회담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회담 합의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서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충분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 트럼프의 관계가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 여권 안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꼭 빨리 해야 하느냐, 트럼프의 요구는 무도하다 같은 발언들이죠. 이러한 동향들 역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 관계는 양국의 대통령 성향에 따라 좋고 나쁨을 겪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도 중요하지만 한국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죠. 한국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 대통령에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면전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던 캐나다, 우크라이나, 남아공의 국가 수반들은 자존심보다는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하니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한 트럼프가 발표할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양국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어 매우 중요한 소식 전달드립니다. 긴급보도 이재명 관련 백악관 및 CIA 기류 심상치 않아요. 최근 재미교포 제임스 데니얼 신 목사님께서 중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미국 및 유엔에 고발하며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입니다. 신 목사님은 미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내부에서 이재명을 제거할 변수가 50%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 내부에 긴박한 기류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한미일보 창간을 앞두고 진행된 두 차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신 목사님은 CIA의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듯하다고 운을 떼며 백악관의 관계자들 또한 해당 확률이 높다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사건 전개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신 목사님과의 육성 인터뷰 녹취 파일을 공개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지금 현재. 근데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넘어간 것 같으니까 네. CIA에서도 그러니까 와이라프 쪽에서는 거기서 몇 명 담당자를 물어보면 예. 그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수가 예. 50% 넘는다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제임스 신 목사는 지난 6월 통화 당시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속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찬 어조로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자기가 지금 자기들도 빨리 나랑 얘기하고 싶다니까는 예.
지금도 여전히 같은 판단인지 묻자 기존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백악관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곧바로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에야 이거 우리나라를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한 것 같은 그 대표가 없애야 되고 이재명이 없애야 된다. 예. 예.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 가야지.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저 와이트하우스 쪽에서는 야안 되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사지를 하지 않아서 이런 방향인데. 그러면서 그거는 아직 내가 기대하고 있다. 판단만 하면 다음날 발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내 이재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국제형사사법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된다면은 빨리 되죠. 올해 안으로는 이재명 체포 영장하고 국제 재판에서 나오죠 이게. 굉장히 그게 트럼프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분에 따졌다는 거야 얘네들은. 판단에. 예.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어차피 그거 넘어가면 한국을 세이브하려면은 이재명을 없애야 된다.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 사람들하고 이제 그러고는 자기네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며 유엔과 미 정부기관 내에서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처리를 위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임스 신 목사는 기자가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다. 미주 중앙일보의 워싱턴 지사는 최근 미국 선거감시단의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지만 돌연 삭제했다. 외압 때문으로 전해졌다. 좌편향 쏠림 현상이 심한 미주 한인 사회에서 보수파의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신문으로 꼽힌다. 개신교 기반의 보수적 관점에서 한인단체장을 맡아오는 신 목사도 그 시절 신문과 두텁게 교류했다. 신 목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엔의 사건 처리 시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과 국무부 재무부에 힌트를 주면 바로 차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들었다고 귀띔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이재명이랑 별로 안 좋아진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유엔집에다가 조금 얘기하고 여기 외무부하고 재무부에서 힌트만 조금 주면은 예. 바로 차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유엔 쪽 정보를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묻자 기자에게 신원을 일부 공개했다. 이게 외국 제재에서 일하지 그분이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한국에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국 유엔 대표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예. 이 대화는 6월에 오고 갔다. 신 목사에 따르면 유엔은 피고발 당사국인 이재명 정부에도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한국 측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정보원의 당부는 자연스럽게 옛일이 됐다. 제임스 데니얼 신 목사는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반세기 가까운 48년간 미국에서 거주했다.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에 능통하다. 그는 한인단체장을 맡아오면서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공무원들과도 교분이 두텁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기류를 귀띔한 이들이 누구인지 묻는 대목에서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공직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CIA나 와야 그쪽에 우리나라 분들이 한 200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이세들. 이세들이 많네. 그쪽 들은 소리는 이제 우리나라 잘못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알고 있는 거가 이재명 피해자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애들이 다. 제임스 신 목사님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하여 2차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지난 1차 고발 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달 5일에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유죄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은 이화영 씨도 공범으로 미국의 법은 공범이나 진범이나 형이 똑같다라고 설명하며 팀 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번 고발이 매우 유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신 목사님께서는 2차 고발을 넘어 국제사회로 고발을 추가 확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세컨드 액션으로 4-5군데 더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시며 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 인권제재 메커니즘, 캐나다 국제형사재판소, 프랑스, 일본 등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셨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여러분께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이제 정성산 감독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와
웨이브 파크리움이라는 오피스텔은 아마도 제 인생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정성산 감독님은 사선을 뚫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출신의 외국계 투자회사 부사장이며, 정성산 감독님은 58만에 가까운 유튜버이십니다. 또한 정성산 감독님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김정은 정권 멸망을 위해 얼마나 가열차게 멸공을 외쳤습니까? 정성산 감독님이면 시화,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 감독님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열차게 멸공의 정신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감독님은 할 수 있다라는 컨설팅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훌륭한, 정확한, 또한 여러분들의 살림에 또 여러분들의 자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은 여러분들에게 확신, 약속, 신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성산 감독은 그동안 북한 인권과 북한 소식, 또한 국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며 오직 정직, 진실만이 생명이다라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정성산 감독, 저를 믿으신다면, 정성산 TV 방송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온누리 건설의 시흥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에 많은 성원과 격려 또 분양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이 가장 어려운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온누리 건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